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등산을 다니시고 수영을 하시고 심지어 마라톤에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신다 해도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음식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체질도 있고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가 하는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넘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잘 소화되고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며 혈관도 탄력을 잃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었을 때처럼 아무거나 먹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음식 5가지입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가끔 한두 번 드시는 것이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드신다면 그것은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과 햄, 소시지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실 때 냉장고에서 햄을 꺼내신 적 있으시죠? 또는 김치찌개에 햄을 넣으면 맛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가공육 제품들이 정말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이란 무엇일까요?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화학 처리를 거칩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고기의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 다른 물질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놀라우시죠? 매일 아침 드시던 햄이 담배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장암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50g이면 얇게 썬 햄 서너 장 정도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것을 찾아내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방어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더 쉽게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공육의 문제는 발암물질만이 아닙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햄 100g에는 보통 2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짠 가공육을 드신다면 혈압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쪽에서 약으로 혈압을 낮추려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짠 음식으로 혈압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 다음 또한 가공육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우리 혈관 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미 혈관의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포화지방까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남성분은 68세였는데 매일 저녁 술안주로 소시지를 구워 드셨습니다. 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니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구하셨지만 그 후로는 평생 약을 드셔야 하고 항상 재발의 두려움 속에서 사십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같은 것들이 훨씬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조금 손이 더 가더라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침에 바쁘시다면 전날 저녁에 닭가슴살을 삶아두시거나 계란을 삶아두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햄을 꺼내서 후라이팬에 올리기만 하면 되던 것을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햄이나 소시지가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처리하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아까운 일일까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와 가당음료입니다. 여름날 더울 때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한 잔이 얼마나 상쾌한지 아실 겁니다. 요즘은 편의점마다 여러 가지 탄산음료와 달콤한 음료들이 가득합니다. 손주들 오면 사주기도 하고 본인도 가끔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료들이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350ml 한 캔에 각설탕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커피에 각설탕 하나만 넣어도 달다고 하시는 분들이 탄산음료 한 캔을 드시면 각설탕 10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집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60세가 넘으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설탕이 잔뜩 든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이 생깁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병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실명할 수 있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아서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대 초반에 당뇨 합병증으로 양쪽 발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평생 탄산음료를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탄산음료의 문제는 당뇨병만이 아닙니다. 뼈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60세가 넘으면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는데 여기에 탄산음료까지 자주 마시면 뼈는 더욱더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라면과 인스턴트 국물 음식입니다. 여러분, 밤늦게 출출할 때 혹은 아침에 간단하게 한 끼 때우실 때 라면만큼 편한 것이 또 있을까요? 물 끓이고 면 넣고 3분이면 끝입니다. 게다가 맛도 좋습니다. 얼큰하고 개운한 국물 맛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라면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을 아십니까? 보통 1800mg에서 2000mg 정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라면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물까지 다 드시면 그 양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라면까지 자주 드신다면 나트륨 과잉 섭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65세 남성이셨는데 거의 매일 점심으로 라면을 드셨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80을 넘었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튼튼해서 이 정도 일은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과도한 나트륨까지 계속 들어오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붓고 피로하고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심하면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5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서 피를 걸러내야 합니다. 국이 드시고 싶으시면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서 된장을 조금만 풀어 드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계란국도 좋습니다. 물 끓이고 계란 풀어 넣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라면 끓이는 것과 시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흰 쌀밥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쌀밥이 나쁘다니 믿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흰 쌀밥, 그러니까 도정을 많이 한 흰쌀로 지은 밥입니다. 60세가 넘으시면 이런 흰쌀밥을 매 끼니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쌀겨와 배알을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거의 순수한 탄수화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혈당 상승을 몸이 잘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쌀밥을 매 끼니 드시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당뇨병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혈당이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눈의 혈관이 망가지면 실명하고 신장의 혈관이 망가지면 신부전이 생기고 말초신경의 혈관이 망가지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흰 쌀밥뿐만 아니라 흰빵, 흰 밀가루로 만든 국수, 케이크, 과자 같은 것들도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영양소는 거의 없고 칼로리만 높은 음식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드셨던 현미, 보리, 조, 수수 같은 잡곡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의 또 다른 문제는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흰 쌀밥을 드시면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없어서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더 먹게 됩니다. 간식을 찾게 되고 결국 과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60세가 넘어서 살이 찌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의 비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고 이 내장 지방이 각종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아프게 하고 암을 유발합니다. 또한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서 관절염이 심해집니다.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어지면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동을 못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더 쉽게 살이 찝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침대나 의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건강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통곡물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통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곡물들은 도정을 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만 했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비타민 B군, 미네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현미밥을 먹으면 흰 쌀밥을 먹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과식할 일도 없어집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어제 흰 쌀밥을 드셨다면 오늘은 잡곡을 조금 섞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흰빵을 드셨다면 내일은 통밀빵을 사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5번째는 튀긴 음식과 과도한 기름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전, 부침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많은 기름으로 부친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맛이 정말 좋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하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손이 갑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음식들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기름은 1g당 9칼로리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1g당 4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입니다. 닭다리 하나를 삶아서 먹으면 100칼로리 정도인데 이것을 튀기면 200칼로리가 넘어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젊었을 때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칼로리 음식까지 자주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복부 비만이 생기고 이것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의 질입니다. 음식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고온에 노출됩니다. 180도, 2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기름이 변질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산화된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변질된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벽에 쌓입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라도 생기면 완전히 막힙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둘 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튀긴 음식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감자를 튀긴 감자튀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도 생깁니다. 이런 물질들이 몸에 쌓이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암들이 튀긴 음식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몸이 알아서 제거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방어기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잘못된 식사가 당장 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 반드시 병이 됩니다. 매일 튀긴 음식을 드시는 것은 매일 조금씩 몸에 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드신 치킨 한 마리의 영향은 내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육, 탄산음료와 가당음료, 라면과 인스턴트 국물 음식, 흰 쌀밥과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튀긴 음식과 과도한 기름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식탁에서 사라지면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이런 음식들을 한순간에 다 끊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들이고 편리하고 맛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예를 들어 탄산음료를 끊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탄산음료를 모두 치우고 대신 보리차를 준비해 두십시오. 마트에 가서도 음료 코너는 그냥 지나치십시오. 일주일만 참으면 습관이 조금씩 바뀝니다. 두 번째 주에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바꿔보십시오. 라면을 끊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라면을 모두 처리하시고 대신 냉동밥과 간단한 반찬거리를 준비해 두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십시오. 한 달쯤 지나면 상당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계속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동기가 생깁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떠셨나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5가지를 알아보았어요.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만 식습관을 바꿔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